예, 우선 오늘 이 법사위 모임을 정치공세로 치부해버리시는 장재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모였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약 6조 원에 이르는 서민들의 돈이 공중으로 분해돼 버렸고, 피해자만 해도 3만 8천여 분, 4만 명 가까운 서민들이 정말 원금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몇 분은 그 고통으로, 충격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저축은행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안 되었던 아주 이상했던 부분, 바로 대장동 사건이고, 대출 규모가 1155억 원에 달하는 이 건이 왜 2012년도에는 수사가 안 되고 기소가 전혀 안 되었다가 나중에 2014년도, 15년도에 돼서야 일부가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서민들의 그 피 같은 돈이 결국 회수되지 못하고 환수되지 못하고 대장동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지금 그 범죄 수익을 갖고 서로 나눠먹는 이 작태에 이르는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겠기에, 이 진실을 파헤쳐야겠기에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라는 사람이 왜 그 당시 수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자기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검 중수부 이과장으로 직접 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본인이 또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써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더 나아가 2013년 중후반까지 그 부산저축은행 재판을 직접 관여했습니다. 본인이 재판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출 규모 2, 3위인 이 대장동 1155억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도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의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 특수직무유기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조우영이라든가 남욱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의 이 혐의는 지금 명백한 범죄의 대상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지금 만약에 기소시를 생각하면 2022년 요맘때고 재판 관여한 것까지 친다면 2023년 중반까지 윤석열 후보와 이 직무를 유기하게 한 박영수 당시 변호사,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공범들인 조우영 씨라든가 남욱 씨, 정영학 씨 같은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알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지금 특검과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당시 서민들이 회복되지 않는 피해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조 거의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특수 직무유기 수사와 관련된 공범들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들이 지금 대장동, 천화동인을 통해서 받게 되는 수익, 또 기존의 범죄 수익을 사실은 추징을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인 그 서민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또 회복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당신이 정말 자가치 시장에서 땀과 눈물로 번 돈, 우리 국가가 정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찾아드립니다라고 그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2012년도, 13년도 행사하지 않는 그 면을 이번에야말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때야말로 빨리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 서민의 눈물과 그 고통을 씻어줘야 될 정말 절호의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오늘 법사위가 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일 민주당 172명 의원들 연명으로 특검 결의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자초되게 된다면 우리가 서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이기도 한 국회의원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국민의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예, 민주당 의원님들 좀 발언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가지고요. 그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특검하자 하시는데요. 법사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검을 노래 불렀습니다. 대장동 특검 상임위에 좀 상정이라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박주민 간사께서 이거는 원야 대표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정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틀 만에 들어보세요. 그거 참 들어보세요 좀. 끼어들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대선 이틀 전에 특검하자. 이게 무슨 생쇼입니까? 두 번째, 자꾸만 커피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조우영 2021년 12월 24일 검찰 진술서서. 오늘 이거 다 언론에 풀됐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검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박길배 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는가요? 자, 답변. 조우영이 아니,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당시 진술인은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이 커피 문제 좀 들어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지금 대화 나누는 겁니까, 둘이? 그거 참 이상한 스타일이시네.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자, 이렇게 이미 이 녹취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녹취 시점도요, 보세요.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에 최초로 의혹이 제기됩니다. 9월 13일 날 조선일보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이렇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설에서 수천억 배당 의혹 당장 수사해야.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9월 15일 날 이걸 녹취를 한 겁니다. 김만배는 수사를 무마하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짓 날조라는 게 시점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녹취 상대방의 이 신뢰도, 이분이 누구냐?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고요. 올해 2월 10일 날 언론에 윤석열은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비방성 글을 올린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 시점을 보세요. 선거 3일 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 공작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시점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녹취 상대방의 신뢰도라든지 또 보도 시점, 이 모든 것이 날조, 왜곡, 조작,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걸 가지고 이 법사위에서 아무리 의혹 증폭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